울란바토르의 아침은 찬 공기로 시작되었다. 겨울이 다가오는 날씨 속에서 도시의 먼지는 얇게 깔렸지만 광산 트럭이 내려오는 도로는 여전히 분주했다. 구리 광산에서 갱도 차량이 새벽부터 움직이고 그 뒤로 흙먼지를 흩날리며 컨베이어 벨트가 광석을 실어 나르는 광경이 보였다. 이 소리는 울란바토르의 심장처럼 도시에 울려 퍼졌다. 소냐는 도시 변두리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과 가게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는데 건물은 낡았고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급격히 오른다. 손님들은 대부분 광산 노동자나 그 가족들이었고 매일 들어오는 손님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요는 있었다. 소냐는 종종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생각했다. 돈이 많지도 않지만 떠날 수 있는 여유도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구리 광산의 먼지와 바람에 묶여 있었다. 도시 한쪽에서는 외국 기업의 대표가 몽골 정부 관리와 미팅 중이었다. 그 기업은 프랑스 출신의 광물 채굴 회사였다. 최근 몽골의 구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들은 대형 계약을 맺고 갱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외국 자본은 몽골 경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정부도 이 투자가 국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도시의 거리에서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리 가격이 오를 때는 경제가 호황 같았지만 노동자들은 그 이익이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늘 묻곤 했다. 일부는 월급 외에 집세와 생활비 상승 때문에 정작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부는 외국 자본이 몽골을 착취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광부 라시는 새벽 출근 전에 소냐의 가게에 들러 커피를 사며 말했다. 나라의 미래가 과연 이 길로만 가는 것이 맞는지 그도 혼란스러웠다. 소냐는 라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광업 경제에 대한 의존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광산이 막히면 가게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작은 통장을 열어 저축을 시작했지만 은행 이자는 높았고 생활비로 새는 돈이 너무 많았다. 더구나 기후는 몽골 전역에서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여름에는 가뭄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목축업자들을 괴롭혔다. 소냐의 친구인 바야르는 외곽의 유목민 출신으로 한 해에 양과 말 수백 마리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강한 겨울 추위에 가축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그에게 단순한 농업적 피해가 아니라 삶의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도시 안에서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영기업과 광산의 수익 일부는 공공사업과 사회기반 시설에 쓰이기 시작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병원이 확장되며 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다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다. 광업 수익이 늘어도 모든 지역에 골고루 쓰이진 않았고 일부 주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다. 외국 기업 대표는 소냐의 가게에도 가끔 들렀다. 그는 몽골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자본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소냐와 라시, 바야르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체제의 또 다른 모습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투자와 개발이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외부 힘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지 혼란스러웠다. 한편 도시의 젊은이 중 일부는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모인 학생들은 구리와 석탄에만 의존하는 경제의 위험성을 의논했다. 그들은 예술과 기술 스타트업, 관광업,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새로운 길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초기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했고 외국 투자를 받자니 정치적 부담이 컸다. 바야르는 어느 날 소냐에게 말했다. 말을 맺으며 창밖을 보았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가축을 돌보는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다. 다만 불안함도 커졌다. 변화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자신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쪽이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면 먼 미래에는 삶이 더욱 답답해질 것이라는 직감도 있었다. 외국 기업 대표와의 회담에서는 몽골 정부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되 통제 구조를 더 강화하려는 논의도 오갔다.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체계와 투명성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제한될 여지가 있었다.
도시의 거리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과거 목축민이었고 이제는 은퇴해 도시로 와 가끔 나무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고 눈빛에는 몽골의 변화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소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이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가 진짜 미래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소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도시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떠돌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곧 안정된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가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너무 자원에만 의존하는 삶을 벗어나야 한다. 나는 언젠가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나는 준비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광산의 기계음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구리 트럭이 돌아가는 소리, 먼 작업장의 소음,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의 흔들림이 어우러져 몽골의 현실과 미래가 뒤섞인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지금이 변화의 갈림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변화는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기회를 놓친다면 몽골이라는 나라와 나 자신의 삶 모두가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단지 광업의 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과 새로운 길, 공동체와 창의성에 기반한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언젠가 몽골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